안녕하세요. 5학년 어린이 여러분. 5학년 2학기 여러분을 사회를 가르칠 수석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역사 공부는 왜 하는지, 또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역사 공부를 왜 하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은 역사 공부는 왜 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역사를 공부할까요? 역사는 미래에 나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르게 판단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역사 수업을 하면 우리의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바르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역사 속 사건, 인물들의 선택을 보며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활동은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는 인생을 배우는 과목이지요. 왜 역사를 공부할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글로 써서 정리해보고 말로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역사 연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표는 여러분이 공책에 옮겨 쓰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마다 어느 시기를 공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로로 길게 나타난 선은 기원 0년을 나타납니다. 세로로 나타난 선은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나타납니다. 기원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원 00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는 기원 후라고 얘기합니다. 1년, 2년. 그래서 2000년, 2020년 이런 흐름을 나타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역사는 기원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원 00을 중심으로 기원 전 1년, 기원 전 2년 이렇게 나타내죠. 기원 전 2333년, 70만 년 전 이렇게 연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70만 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람들은 돌을 깨트려서 이것을 이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돌을 갈아서 이제 간돌을 이용해서 생활의 도구로 썼는데, 이때를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원전 2333년쯤에는 청동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철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었고, 이때를 철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도 철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변함에 따라서 왕조사별로 역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기원전 2333년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한반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여러 나라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여러 나라는 고구려, 부여, 동해, 옥저, 삼만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국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가야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국이라고 안 그러고 삼국이라 그럴까요? 가야는 약한 나라로서 나중에 신라에 복속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국은 신라에 의해서 통일되었습니다. 이때 북쪽은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 우리는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고려 이후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선이 세워지고요. 조선 500년이 끝날 때쯤에서 우리는 황제의 나라로 대한제국이라고 조선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이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본의 강제 점검되는 일제 강점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역사는 어렵다, 외울 것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해요. 그러고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외워야 하지만 이거는 역사에서만 외우는 것이 아니죠. 모든 교과에서도 필요한 것은 외워야 해요. 역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흐름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왕조사 교과서의 소단원을 2번 정도 그냥 이야기 읽듯이 읽어보는 것이 좋아요. 읽으면서 드라마를 보듯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과 유물을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교과서를 읽고 나와 연결 지어 보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잘한 일은 무엇일까? 잘못한 일은 무엇일까? 나와 연관을 지어보면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물은 보물을 탐사하듯이 살펴보세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상상해 보고요. 이런 훌륭한 보물이 내 곁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유물도 가까이 느껴질 수 있겠지요. 역사 공부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다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요. 역사 속 인물을 책을 읽으면서 만나보기도 해요. 또 역사를 영화로 만나요. 봉오동 전투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를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수업에 참여하세요. 수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과서를 읽고 또 교과서를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교과서 옆에 기록했다가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면 많이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역사책 몇 권을 여기에 소개했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사실 도서관에는 역사책이 아주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럴 수는 없고 가까운 도서관이나 또 서점 같은 데 가서 이런 책들을 보면 역사에 관한
지식도 확 늘고 역사를 쉽게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역사 공부는 왜 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역사 공부는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원격 수업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